한국 천주교 마산교구가 여러 해 전부터 진해 웅천읍에 있는 그 남산이라고 일컫는, 흔히들 웅천외성이라고 일컫는 그곳에서 매년 미사를 지내왔습니다. 그 세스페데스,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예수의 신부가 임진왜란 때 와서 1년 남짓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천주교 용어를 하면 사목 활동을 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미사를 주로 드리고 교회 성사를 주었는데, 그리고 일부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걸 기념해서 대한민국 천주교 마산교구 중심으로 그 지역을 성역화하겠다, 성지화하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원시가 지금 웅천교회 들어가는 입구 한 500m, 그 주기철 기념교회 들어가는 입구 500m 지점의 그 코너에 완전히 그 금설하기 땅입니다. 그 땅에다가 12~3억을 들여가지고 세스페데스 기념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장한 날이 2015년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20여 개의 신문에 그 사건이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창원시가 침략자의 일원으로 온 세스페데스의 기념공원을 세워준다는 것은 나로서는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3억을 들여서 그 조성을, 그 세스페데스와 그걸 따라왔던 한깡레옹이라는 사람인데, 그 수사는 일본말 잘하고, 그래 그분이 주로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사제는 미사 집례하고 고해 성사 들어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창원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세스페데스에 대한 역사 왜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 그럼 역사 왜곡은 뭘 의미하는가? 이제 대충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592년 4월경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왜군이 북진해가지고 평양까지 갔다가 평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퇴각을 시작해가지고 서울 거쳐서 웅천 쪽으로 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 군단이 이제 그쪽으로 자리 잡고, 울산에는 그 히데요시가 너무 영리해가지고 이 종교적으로 견제하는 불교 가등청정을 견제를 했는데, 김 박사님 그 글에 그 가등청정이 장가학계, 일종의 불교의 한 그룹인데, 남묘혈양객교라고 하는 용어를 기도할 때 남묘혈양, 그런 이제 불교 신조인데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 평양성에서부터 퇴각을 해가지고 남부 지역에 12개의 성을 쌓고, 어떤 기록에 17개가 나오고, 하여튼 요 가덕도, 부산, 요 구포외성도 있고, 기장외성도 있고, 요 웅천외성이 제1본부고요. 규모가 제일 큰 걸로 압니다. 그래서 외성을 만들었는데, 그 외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한국성은 여러 직각으로 짓는데, 외성은 지진에 대비해서 이렇게 토대를 이렇게 쌓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외성을 쌓는 기술자들이 상당수 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스페데스 신부가 와서, 제가 이제 저 용어를 쓰겠습니다. 천주교 개념으로는 그게 사목 활동을 했지만은, 제가 좀 중립적인 용어를 쓰면 종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누구에게? 왜군에게. 미사 집례하고, 고해 성사 주로 들어주는, 그게 큰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일부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는데, 이 세스페데스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한국 외국어대학 총장을 2번 재임하고 스페인어학과 교수인 박철 교수가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세스페데스에 대해서. 이분이 주장이 세스페데스는 종군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이.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그 사람은 종군 신분입니다. 여기 종군이라는 말을 박철 교수는 군종 신부라고 이해를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군종 신부는 아니에요. 일본 군에 소속된 신부가 아닙니다. 히데요시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일근 박사님이 군목이셨어요. 군승, 군목, 그 다음에 군사제라 그래요? 군신부. 군신부라고. 군신부라 그래요? 군종신부. 군종신부라 그래요? 그분들은 종군이 아니고 군종신부입니다. 근데 군에 속해 있고 거기서 샐러리를 받고 그 명령 체계 하에서 움직이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기를 진작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박철 교수는 종군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군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을 따라온 신부다. 군인을 위해서 일본 왜군을 위해서 온 신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한한 첫 유럽인이다. 유럽인으로서 한국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네 번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침략자 일원이 아니고 복음 전파 목적으로 방한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복음 전파가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침략자 일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분 자신도 증거는 전혀 제시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그분은 가등청정 스파이들한테 들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숨어 다니고 주로 밤에 활동하고 뭐 이런 분인데 박철 교수의 이야기는 조선을 최초로 유럽에 알렸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조선에서 웅천회에서 4통의 편지를 썼는데 1년 남짓 동안에 그 편지 2통은 60년대 김양선 목사가 이미 소개한 것이고 세 번째 것도 다른 자료에 알려진 건데 박철 교수는 네 번째 짤막한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 4개를 한꺼번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선교부에 보고서 쓴 겁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 가면 1년마다 매 보고서 씁니다. 그래서 선교비도 조달받고 이런 건데 그런데 그 보고서를 쓴 그것이 조선을 유럽에 최초로 알린 것인가. 그래서 이런 논의에서 박철은 유럽을 갑으로 조선을 을로 설정하는 이 구도 설정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예수회나 천주교를 갑으로 이방인인 조선을 을로 설정하는 구도에 너무 충실하다. 이거 사대주의적인 발생 아니냐. 꼭 그렇게 봐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의문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철 교수의 글을 제가 2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제 확정시하게 글을 써야 되겠는데 히데요시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조선 침략에 대해서 히데요시를 비난한 글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예수의 신부들이 본국에 보내는 그 편지나 뭐 이런 보고서나 일본사나 뭐 이런 자료들에 의하면 히데요시가 일본에 있는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히데요시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박철은 그것을 마치 조선 침략과 관련해서 히데요시를 비판한 것으로 이제 결합에 오르라 그러는데 박철도 딱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 맥락에다가 그걸 싹 집어넣으니까 읽는 독자는 마치 그런 식으로 익혀지도록 글을 썼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평화를 추구했다고 하는데 세스페데스가 그래서 평화를 추구해서 중국 사절을 고니시 유키나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국 사절을 만나서 평화가 빨리 오도록 뭐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분이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했다기보다는 조선과 중국을 점령하면 우리 천주교가 동네마다 예배당 세우게 해달라 그 부탁을 했어요. 난 그 대목에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고 성직자로서 한마디 꽝 하렸다면 정쟁 중단하라, 탐욕을 버리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없고 정복주의의 기류에 편승하는 그런 맥락에서 중국과 조선의 점령지에다가 천주교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했고요. 조선인과 조선을 칭찬했다. 조선인들이 뭐 영리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내가 읽은 세스페데스의 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일본에 있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하는 내용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어떤 분이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기록이지만 그런 대충의 내용인데 박철은 이제 그걸 묘하게 결합의 오류라고 하는데 그걸 결합시켜서 마치 이분이 조선인들 칭찬하고 거북선을 칭찬하고 이순신의 전성을 칭찬한 것처럼 살짝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호도하는 그런 것이고요. 조선인들에게 전도를 했을 것이다. 특별히 웅천외성 건립하는 그 끌려온 부역자들에게 전도했을 것이라는데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첫째 언어의 소통 안 되고 그다음에 범쟁지에서 일반인이 포로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허락지 않는 일이고요. 그 통역을 세워서 조선인을 만나려고 하면 거기 많은 가등청정이 보낸 스파이들도 있고 아주 그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세스페데스가 방한을 최초에 방한한 유럽인이라고 해서 기념하는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이러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방한했다는 그 말도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웅천 외성과 이 남부 지역은 외국의 점령지입니다. 점령지를 방문했지 조선을 방문한 게 조선 임금이 오라 한 적도 없고 비자를 내준 적 없고 식사 대접한 적도 없고 가이드를 대준 것도 없고 환영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을 만난 건 조선인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인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서 조용조용히 비밀 달렸을 뿐인데 그분이 조선의 첫 번째 방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용어를 좀 우리가 좀 조심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게 조선을 을로 유럽을 갑으로 설정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온 용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사와 민족사 간의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 시각에서 보면 교황의 영향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보편적인 교회니까 그분이 일본에 있다가 조선에 왔던 어디 갔든 그 사람이 한 것은 사제로서의 사역이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민족사와 관련해서 보면 대한민국과 지방정부인 창원광역시가 되려고 하는데 창원시는 민족사로 접근해야지 가톨릭 교회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창원시가 그에게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 세테피어스 기념 공원을 만들어 줬는가? 세스페데스는 민족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침략 전쟁의 부역자입니다. 부역자란 말은 적이다. 적의 활동에 어시스트를 해준 사람, 조력해준 사람을 그러니까 침략 전쟁 조력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 조선에 왔던 사람들이 그 부역자가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쭉 이렇게 선별해 봤는데요. 왕이나 영주, 다이묘, 대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으로 분류하기보다 지방 호족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이묘들과 장수들이 장수 중에는 20대 장수도 있고 30대 장수 있었는데 가족을 데려왔어요. 가족이라 할 때는 부인을 데려와서 좋은 집에 지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수나 다이묘들이 하인들을 종을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문화재 감정 전문가를 데려왔고 노예 헌터를 데려왔습니다. 조선인들을 끌어다가 노예를 팔아먹기 위한 그 노예 전문적인 헌터들이 있었고요. 그 성을 쌓는 집을 짓는 건축 기술자들이 있었고 각 지휘관에게 히데요시가 승려 비서를 따라 붙였어요. 승려들을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은 전투 요원이 아니고 병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침략전쟁 침략군의 일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은 상인들인데 대마도에 주로 거점을 두고 조총도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보급했을 거로 생각되고 여러 전쟁에 필요한 보급품 그래서 특수를 노리는 한몫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전투 요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침략전쟁에 가담했고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한 사제가 3명 있었습니다. 2명이 그 세스페데스와 한간 레옹이고 나중에 정유대란 때
여기 이제 천주교 장수의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여기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죽고 부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천주교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전투 용어 가운데 무형 전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intangible combat power라는데 intangible이란 말이 군인 군목이시니까 이거 아실까요? tangible은 만질 수 있는 검을 잡을 수 있는 게 tangible인데 intangible니까 검을 잡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intangible combat power. 왜군이 평양까지 갔다가 퇴각한 이후에 사기가 떨어지고 전쟁을 할 의지가 없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제가 와서 미사를 해주고 고해 성사를 들어주고 세례를 줬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 왜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의를 회복하고 특별히 그 기장외생에서 이런 활동을 했던 내세 천국에 대한 죽음을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죽으면 내세하니까 뭐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지도록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예수회의 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이 선교, 권력지향적 선교. 그래서 그 중국에서 온 중국과 일본이 이제 휴전하고 뭐 이런 땅 갈라먹기 남쪽의 4도인가 5도를 일본이 차지하는 건 기정사실을 하고 기정사실을 하기 위해서 외성에 있었고 했는데 이런 협상에 세스페데스가 그 사제를 만났어요. 중국인을 만나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한 말이 잘 이루어지면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 하니까 그 사절이 뭐 허락을 했는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했는가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요점은 세스페데스는 전쟁 부역자였다. 민족사적인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창원시는 조선의 적통 국가인 대한민국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거대한 정원을 조성하고 제가 그 갔을 때 그 세스페데스 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한강 레옹상도 있어요. 아주 불쾌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배후에는 박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벌써 2006년에 진해 문화회관이라는 게 있습니까? 거기서 뭐 큰 행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웅천에서 쓴 그 글을 거기서 뭐 크게 낭독하는 순서도 가지고 또 마산 교구에 와가지고 이 세스페데스 이야기하고 가톨릭 서강대학에 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뭐 계속 이 활동을 하면서 세스페데스를 영웅화시키고 이걸 역사에서 하기오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성인 열전 쓰듯이 역사를 썼다니 그분은 역사가가 아니고 문학 박사님이시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묘하게 이 결합의 오류를 역이용해서 마치 세스페데스가 평화를 사랑하고 히데요시를 비난하고 조선인을 칭찬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대마도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포로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 활동은 일본 가톨릭 교회 교구의 활동이고 일본 교회사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 교회사가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창원시장, 가톨릭 신장인 안상수 시장에게 요청합니다. 세스페데스 공원을 폐쇄하시오. 많이 시간 차가시면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전안 들어도 되겠죠?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앞에 카메라 잘 나오네. 이렇게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화이팅 시작! 화이팅! 예.